런던 중심부 스트엔드의 좁은 골목 안에 한 서점이 있습니다. 쇼윈도에는 일반 서점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점성술, 타로, 연금술, 그리고 수백 년 된 비애, 문서들의 현대 번역본. 이 서점은 130년 가까이 바뀌지 않은 주제로 바뀌지 않은 자리에서 오늘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 체인이 도심을 집어삼키고 전자책과 알고리즘이 독서 문화를 뒤바꾸는 동안 수천 개의 독립 서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은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서가에 꽂힌 책들이 금기시된 지식을 담고 있다는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19세기 말 런던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산업혁명의 굉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술, 최면, 텔레파시, 영혼의 소통 신비주의와 오컬트 사상은 당시 영국 지식인 사회에서 하나의 진지한 탐구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1882년 영국에서 심령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 전역에서는 고대의 지혜를 되살리려는 신지학 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질문은 터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학문의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열기 속에서 존 아킨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런던에 자신만의 서점을 열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서점을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단순한 책 판매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당대 유명 신비주의 사상가들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설이 있으며 그 인맥이 서점의 성격을 결정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9세기 신비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러시아 출신 저술가가 있습니다. 신지학협회를 공동 창설하고 방대한 저작을 남긴 그녀와 와킨스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 기록에서 언급이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사상이 와킨스 서점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점은 런던 중심부, 오늘날 세실 코트로 불리는 골목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좁은 골목은 당시에도 헌책방과 골동품 서점들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와킨스 북스는 처음부터 독특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다른 서점에서는 구하기 힘든 신비주의 관련 서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전문 공간이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도 이 서점은 자신의 방향을 고수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전후 재건의 혼돈 속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런던 대공습이 도시를 초토화하던 시기, 수많은 가게들이 영구히 사라졌지만 이 서점의 기록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명확한 설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점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비주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희귀 서적을 찾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일종의 거점이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자체 월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으며 이 간행물이 특정 독자층과의 유대를 단단히 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가에 꽂힌 책들은 실제로 어떤 것들일까요? 연금술 문서의 번역본, 카발라 해석서, 타로의 역사, 고대 이집트 신화의 현대적 재해석.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들은 비주류 철학 서적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주제들은 수백 년에 걸쳐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숨겨져 온 지식의 계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 서점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인터넷이 모든 정보를 평등하게 만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구든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오컬트 관련 자료를 수백만 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서점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와킨스 북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역설이 바로 많은 이들이 이 서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나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와킨스 북스는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성지처럼 인식되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지는 인터넷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130년의 세월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텼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 서점이 시대마다 새롭게 탄생하는 관심층을 흡수해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960년대 뉴에이지 열풍, 1990년대 영성 붐, 2000년대 이후 명상과 마음챙김의 대중화 이 각 시대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었고 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이 서점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130년 연속 생존의 완전한 답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더 단순합니다. 이 서점이 전문성이라는 무기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고수해왔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영성 철학 관련 서적 분야에서만큼은 이곳을 능가하는 곳이 없다는 평판, 그 좁지만 깊은 전문성이 세월을 견뎌낸 진짜 이유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 서점들도 수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이 서점이 유독 살아남은 이유가 전문성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어쩌면 답은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의 상징, 반복되는 시대적 갈증,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 그리고 거기에 더해 쉽게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130년이라는 세월을 단순히 잘 운영된 서점이라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있는지 이 공간을 직접 방문한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의 그 골목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찾아 헤매던 희귀 서적을 손에 들고 어떤 이는 처음으로 이 문턱을 넘습니다. 그들이 그 서가 앞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30년 동안 그 질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그 문을 열겠습니까?